오늘 할 이야기는 부채를 늘리는 것이 옳은 일일까입니다. 이재명의 경제정책의 기조는 간단합니다. 돈을 풀어서 필요한 곳에 투자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문제점은 부채를 늘려가면서 돈을 끌어다 쓴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유럽 같은 중기축 통화국도 아닙니다. 그런 나라에서 부채를 함부로 많이 늘리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심지어 GDP의 50% 이상의 부채는 국가 부채만 포함한 것입니다. 가계, 정부, 기업 부채를 전부 합치면 250% 정도가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문재인 때 증가했다가 윤석열 때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재명이 빚을 내는 정책을 펴면 정권 기간 동안 5% 비율로 증가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은 정권에 따라 많이 바뀌었습니다. 진보 정권 때는 돈을 풀고 보수 정권 때는 돈을 푸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솔직히 경제를 배운다면 어느 것이 완벽한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차선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다만 돈을 풀 때에는 목적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권이 말하는 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린다는 것은 너무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작정 부채를 늘려서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겁니다. 진짜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과학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돈은 과학으로부터 창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새로운 과학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은 잘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을 만들고 기초가 부실한 것은 팩트입니다. 모든 정권이나 대학은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투자를 한다고 해서 바로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치인이나 정부는 즉각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초과학 수준과 인프라가 정말 낮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이 AI 강국, 기술주도 성장, AI 인프라 구축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과학의 현실을 보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최신 과학기술은 미국과 중국이 거의 잡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쌓인 빅데이터와 공룡 IT 기업들로 그것을 유지했고, 중국은 다른 나라 인재 빼오기, 해킹, 물량 공세 등 불법까지 저질러가며 과학을 발전시켰습니다. 특히 AI 관련 분야는 이미 우리나라를 넘어섰습니다. 논문만 보더라도 미국에 취업하거나 유학 간 중국인이 쓰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전통 기초과학의 강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과학을 이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며 발전해왔습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기보다는 남의 것을 적용하는 능력을 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과가 바로 나오는 학문은 발전하지만 오래 걸리는 학문은 자연스럽게 버려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기초과학이 망가지게 된 것입니다. IT는 돈만 넣는다고 해결되거나 발전하지 않습니다. 중국처럼 어마어마하게 돈과 물량을 쏟아부으면 가능하겠지만 우리나라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과학 투자를 많이 늘리고 기초를 키워야 합니다. 기초가 거의 없으면 결국 우리나라 과학은 이류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운동과 공부에서 탑을 찍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기초가 가장 중요하다. 기본기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부채를 늘릴 거면 산업의 기본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용기를 가진 정치인과 대통령은 박정희 빼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 자유로운 이야기였습니다.